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뿌듯한 아침입니다. 어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해산과 선거법 공수처 반대 이것을 외친 사건을 언론들은 난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가 유린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입도 아니고 유린도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따위 국회는 국민이 접수하라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역사의 접수 명령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이 따위의 국회가 국민과 역사를 어떻게 배반한 것이며 왜 접수돼야 되는지 왜 이것이 신성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인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망각하고 훼손하는 것. 입법부는 헌법기관입니다. 때문에 이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이고 이 헌법기관들은 헌법에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은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집권당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건 아니건 과반을 차지하건 아니건 집권당도 완전히 청와대 권력의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때만 그들을 서포트 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해야 되는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당에 속한 이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무조건 대통령 권력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옳을 경우에만 손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 다수 세력은 완전히 문재인 권력의 충견이 돼서 국민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조국 사태에 관해서 보여줬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조국 옹호 결사 보위대의 행태, 문재인과 조국을 위한 충견 노릇을 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완전히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질 조국 옹호 쇼나 해댔던 아주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공수처법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멀쩡하게 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저 문재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의 재임 중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옥상옥의 불필요한 기관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충견 집단. 두 번째, 집권당의 오만과 횡포로도 모자라서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짬짬이 밥그릇 연합체를 만들어서 예산안과 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면서 이 법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4+1 중에서 20석 이상을 가진 원내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뿐입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아주 소수 정당이고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의 그저 오합지졸 모임입니다. 버젓이 그런데 이런 4+1이라고 하는 정말이지 일종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짬짬이를 만들어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상에서도 저들끼리 완전히 치고받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당초 석패율을 포함을 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켰다가 이제는 이 민주당에서 이 정의당과 군소정당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석패율을 또 공격을 합니다. 이 군소정당 중진들이 재선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채널이다. 중진들 재선용이다라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이야 맞지만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애당초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때부터 버젓이 석패율 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몰랐다가 지금 이제 의석수를 많이 잃을 것 같으니까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든지 변형시켜 보려고 민주당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군소정당에게 저런 식의 공격을 해야 됩니다. 군소정당은 저런 식의 공격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6번째에도 같이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심상정 이런 군소정당의 중진들이 다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그런 의혹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찬이 저런 식으로 모욕적 발언을 해도 군소정당의 이런 이 중진들은 이 대표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제가 1번에 명기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국민의 표와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이 틀에 관한 중요한 이 합의입니다. 자, 이것을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장난한다는 것은 저거는 정말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그 내용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려와 불안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방조하는 민주당 또는 이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말이지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 정체성에 관한 엄청난 위협을 방조하는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에 집어넣었던 반미 급진 좌파 세력들,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내란 선동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석기, 국회 부의장실에 가서 국회 부의장실인가요? 사무총장실인가요? 가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이 테이블을 내리밟았던 강기가 전부 다 한미 FTA에 반대했던 반미 급진 좌파 정말이지 이들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난입 세력들입니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저런 사람들을 더 국회에 늘리겠다고 하는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12, 13, 14석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음모의 공모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국회는 접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역사의 접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